안녕하세요. 발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윳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윳돈은 뭐냐? 보통 이제 그냥 말대로 직역을 해보면 쓰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돈이 진짜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말고, 쉽게 말하면 부자들 말고, 부자들은 투자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만 그럼 투자라는 소리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윳돈은 쓰고 남는 돈이 아니고 안 써도 되는 돈. 자, 안 써도 되는 돈이 뭐냐? 부자들은 안 써도 되는 돈을 더 많이 써줘야 돼요. 안 써도 되지만 써줘야 된다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자분들은 내가 여력이 좀 있다는 분들은 돈을 많이 쓰고 사셔야 돼. 뭐 내가 자산이 뭐 100억 이상 있다, 50억 이상 있다, 이런 분들은 돈을 자꾸 쓰고 사셔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받아먹을 게 있고 하는 거니까. 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떨까요? 안 써도 되는 돈을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미래에 마구마구 쓰고도 돈이 남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 그러니까 돈에서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려고 그러면 안 써도 되는 돈에 대한 소비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죠. 빈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여윳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부자들은 자, 쓰고 남는 돈 갖고 투자를 해도 되겠죠. 쓰고 남는 돈 갖고 투자를 안 해도 되고. 왜? 계속 써도 남으니까. 계속 써도 남으니까 부자니까. 여윳돈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여윳돈은 쓰고 남는 돈이 아니고 안 써도 남는 돈이라고, 안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윳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뭐가 있을까? 여윳돈이라는 게 없어도 되는 작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윳돈이라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그런 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작은 돈이라는 건 없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자본의 자유를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절대 자본의 자유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윳돈이라는 거는 시간의 개념을 입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최소 5년, 10년간. 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제가 5년,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통계적으로, 자, 과거를 계속 공부를 해봤더니, 과거를 공부를 해봤어요. 자,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금융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요 정도 사이클이 지나면 손실이 불가능한 구간에 오더라. 자, 그래서 5년, 10년간은 내가 이 현금이 없어도 주식으로 갖고 있어도 되는 돈. 요걸 가지고 여윳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6개월 만에 사용해야 되는 돈, 자, 2년 만에 사용해야 되는 돈, 요런 돈은 여윳돈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놓고 여윳돈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시간. 자, 목돈이 없을 만큼 스스로 가난하다 그러면, 자, 하루 1만원, 일주일 10만원, 월 4, 50만원이라도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걸 강제적으로 만드는 걸 뭘 얘기를 할까요?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게 먹고 싶어. 그래서 보니까, 회전 초밥집 가서 접시 몇 개 비우면 한 10만원 나온단 말이지. 나에게 20만원 선물해 줄 거냐? 아니면 오늘 백반 먹고, 자, 9만원을 저축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한 이걸 강제적인, 강제성을 두고 요런 자본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빈자들한테만 해당하는 거겠죠. 뭐요? 저축.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윳돈을. 그리고 시간의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목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저축을 주식 투자로 하게 되면 목돈을 만들어갈 기간이 훨씬 짧아지겠죠. 그런데 요것도 시간의 개념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5년, 자, 10년의 저축 계획을 세워요.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의 개념을 세우는데, 자, 내가 한 달에 월 50을 만들 거야. 그러면 1년이면 이게 600인데, 자, 10년이면 6천이야.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이래갖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6천밖에 없어. 그럼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10년, 20년 일해봐야 1억 2천이야. 야, 빌라 전세값도 안 돼. 20년 일하면 내 나이는 50대 뭐 이렇게 되는데, 50대 뭐 이렇게 돼도, 이 회사에서 잘릴지 안 잘릴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 뭐, 욜론이 뭐, 요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자, 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한 복리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 자, 이걸 주식으로 예를 들어 사겠다. 그럼 이 장기적인 저축에서는, 주식 투자로는 사실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손실이 불가능해요, 원금 손실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복리를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천만 원은 10년이면 6천만 원이 되는데 6천만 원이 야, 이 공부한 대로 되고 역사가 증명해주는 평균 수익률을 잡으면 야, 이게 2억에서 자, 5억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이제 미래가 생기는 거야.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저축을 하는데 자, 시간적인 개념 으로 여윳돈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간. 자, 저축의 개념. 저축의 개념에서 중요한 건 강제성이라는 거죠. 시간의 개념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요 기간에 대한 통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복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건 뭐예요? 자, 역사적인 공부를 해야죠. 자,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내 10년 동안 진짜 이렇게 저축을 하면, 내가 이만큼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여윳돈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커피값 있을 거고, 밥값 있을 거고, 택시비 있을 거고,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되는데, 내가 좀 편하자고 지하철 타고, 내가 편하자고 택시를 탄다. 그러면 이 돈을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모으면 얼마가 될까? 그 돈을 가지고, 자,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여윳돈을 만들자. 라는 어떤 플랜을 짤 수가 있겠죠. 자, 커피값이 내가, 요즘 맨날 아메리카노만 먹어. 하루에 두세 잔 먹는데 이게 한 15,000원 들어가는데, 내가 통장 잔고를 까보니까 내가 그지야. 이건 너무 오바야. 너무 사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집에서 타가고,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겠으니까,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갖고 댕겨. 그렇게 하고 마시겠어. 그러면 어때요? 이건 뭐 1,000원, 2,000원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강제성이 또 부여가 되는 거죠. 밥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아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자, 빈자. 내가 빈자인지 부자인지를 스스로 딱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이 정도 여유 누리고도 사는데 미래에 지장이 없어. 왜? 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또 뭐 예금도 한 돈 1억 있고 연봉도 한 1억 받고 그럼 난 여유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빈자가 아니겠죠. 자, 이건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으로 내가 빈자다. 그러니까 난 돈이 더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강제성으로. 자, 그 다음에 투자에 사용하는 돈. 자, 그러면 자, 저축을 할 거냐 내가 부자냐 빈자냐를 따져보고 뭐하고 해서 내가 투자에 사용하는 돈이 최소 10년 20년 후에 찾아야 수익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겠죠. 복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보니까 자, 장기적으로 해야 복리가 확대된다는 거를 알겠어. 이해가 돼. 그러면 최대한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일까? 10년, 20년이 아니고 자, 30년, 평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론을 찾는 거예요. 변동성과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경험이 필요한데 난 지금 경험은 충분히 쌓여있지 않아서 부담스러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경험해봐야 될까? 그 이후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될까?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윳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축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복리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빈자이냐 부자이냐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얼마인지가 계산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은 아무도 해보질 않아요. 그냥 단순한 논리죠. 자, 여윳돈을 예를 들어서 쓰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없어도 되는 돈이고 있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쓰고 남는 돈은. 이거는 부자의 개념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쓰고 남는 돈이라는 것. 내가 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써도 되는 돈.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빈자인 사람들이 부자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나는 빈자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빈자인데 부자처럼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라고 항상. 그러니까 부자들은 쓰고 남는 돈 갖고 대충 투자해든지 말든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부자라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들이 죄송합니다. 자, 부자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돈을 더 불릴 거냐, 내가 행복을 더 추구를 할 거냐. 예를 들어 부자들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자꾸 벌려고 돈을 쫓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겠죠. 그걸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내가 쌓아가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평생 내가 먹고 쓰고 할 돈보다 돈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건 사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거는. 그런데 이제 빈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왜냐면 빈자들이 돈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군가한테 부양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죽여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죽이는 거는 법으로 안 돼 있으니까 누가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회의 민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빈자들은 내가 빈자의 위치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돈을 쓰고 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세상에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가 부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한테 밀리고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30대인데 벌써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자인데 부자처럼 생각하는 건 허세잖아요, 이거는. 이런 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자들은 안 써도 되는 돈을 자꾸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부자들은 내가 목표한 만큼만 딱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다 쓰고 죽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롭죠. 남기고 죽는 것보다. 돈 남겨봐야 누가 뭐 해먹기나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여윳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짚어보자고요. 자, 최소 5년, 10년간 주식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적 자료가 뭐냐. 요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과거 지금부터 이제 한 30년 전부터 30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6년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이때도 다 사이클이 있었던 거죠. 이때 사이클 빼고 자, 그 다음에 큰 상승 이후에 6년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자, 조정이 길고 상승이 2년이 나와요. 결국은 사이클이 어때요? 5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자,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조정이 4년이고 상승이 1년인데 이 4년 안에 이제 포기한 사람은 어때요? 자, 조정 4년 기간에 포기한 사람은 조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났어도 수익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손실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이 상승 1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여기에서 포기한 사람은 전부 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때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산을 당연히
더 길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2년 반 사이클이 있었는데 내려갔다 올라온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락이 1년 6개월이었고 상승이 1년이었어요. 하락 1년 6개월 동안 만약에 투자를 시작했다 투자를 포기했다 그러면 자, 수익을 냈어도 수익이 많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손실의 확률이 훨씬 큰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하락이 거의 한 70% 이상이었어요. 하락이 8년에 상승이 3년이고 하락이 10년에 상승이 4년이니까 10대 4였잖아.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 70% 됐겠죠. 하락장이 60, 70%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대세장이 오는 거예요. 자, 하락은 1년밖에 없고 상승이 4년이 와요. 이 기간에 포기 안 한 사람들. 자, 이 기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성과가 나왔겠죠. 이미 부자로 한 발 다가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이런 큰 상승장이 오니까 요때도 마찬가지고 자, 요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긴 기간을 쉬어간단 말이에요. 하락 1년하고 상승 10년, 4년 하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이 상승장이 왔을 때까지 다 연결해놓고 보면 어때요? 자, 조정장이 4, 1년 6개월이니까 2년으로 보고 자, 1년까지 하면은 대충 11년. 하락장이 11년이에요. 자, 상승은 2년, 1년, 3년, 4년, 자, 그리고 또 상승 4년 하니까 8년. 자, 큰 사이클이 20년 동안 이렇게 지나갔어요. 큰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제 작은 사이클이 요런 부분이고. 이 작은 사이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투자 손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사이클을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때의 데이터를,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고, 자, 기업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그때 성장했던 산업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들어가게 되면 야, 이 동안에 엄청난 기회가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중에 몇 프로만 내가 취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큰 상승장이 또 오니까 또 반복입니다. 자, 하락이 1년, 상승이 2년. 자, 이때는 1년 동안 하락이 무섭게 크게 나와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과거보다. 그러니까 하락의 기간이 짧고 상승 기간이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1년 상승 1년 이 박스권이 한 4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자, 2017년도 이제 2018년도 들어서면서부터 하락이 2년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9년도까지 하락이 거의 2년이 진행되고 상승은 지금 뭐 몇 개월이야 이게? 뭐 대충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6개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 지금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상승이 1년이 올지, 2년이 올지, 5년이 올지 모르죠. 그쵸? 항상 모르는 거예요. 이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락을 회피하고 자, 상승 구간에만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때만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자, 하락은 2년 왔어. 이제 끝난 것 같아, 하락은. 자, 상승은 그럼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5개월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1년 만에 끝날 거야, 2년 만에 끝날 거야, 5년 만에 끝날 거야.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미래일을 어떻게 이게 맞출 수 있냐고. 그냥 하락이 오면 또 견디는 거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 자산 가치를 보고, 이제 또, 뭐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현금을 좀 늘려놓는다든가, 뭐 자산가치 버블이 없으면 주식 비중을 당연히 무겁게 갖고 간다든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자,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서 뭐 이게 20년 데이터밖에 안 되지만, 20년, 30년 데이터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뭐 100년으로 놓고 200년, 1000년으로 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다 공부를 해봐도 똑같아요. 5년, 10년이 지나면 리스크가 제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 통계를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 그 다음에 어때요? 야, 이 이해를 했는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미래는 바뀔 수 있지 않아? 라고 했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1000년 뭐 자본주의 역사 뭐 200년 늘 대입을 해서
통계를 내도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또 다를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폐 가치가 영원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불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구어서 경제 성장을 강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국가들이. 중앙정부가 전 세계 시스템을, 경제 시스템을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화폐 가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폐 가치 계속 떨구면, 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자, 대중들은 어때요? 화폐 가치를 떨구면, 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난 돈을 어차피 내 돈은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100원에 사먹던 거를 500원에 사먹는다고 그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물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정부가 통제하기가 되게 좋다는 거지. 이거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하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화폐는 쓰레기다. 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다음에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화폐는 쓰레기니까 폭락이 오든지 말든지 자산을 배분해서 불려놔라. 만약에 시장에 폭락이 올 것 같고 불안한 사람들은 금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레이 달리오가. 화폐는 쓰레기다. 전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영원히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부동산 폭등? 다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먹는 배추값만 물가고 무슨 집값은 물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다 물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금리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성장률이 요만큼씩 찍히는데 이게 뭐 저금리가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할 때는 어마무시해진다는 거죠. 이제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내가 운영할 돈은. 근데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돈을 화폐로 갖고 있으니까 가난해지고 거지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윳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상향에 들어간 부분인데 이걸 깊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여윳돈을 만들어서 화폐가 아닌 자산을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업의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자산인데 싼지 비싼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라는 게 다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저렴한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기회가 없어요. 주식시장 말고는. 절대 누가 싸게 안 팝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려고 그래도 뭐 장사가 뭐 돼갖고 연매출이 한 1억 되고 내가 뭐 이것저것 월급 다 빼고 한 500 가져간대. 500에서 1000만원 가져간대. 그럼 이거 막 권리금 1, 2억 해요. 뭐 이런 데 있으면. 이 권리금이라는 건 법으로 보장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이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비싼 그거란 말이지, 이게. 그리고 이게 퍼로 계산하면 이게 20배가 넘어요. 자, 치킨집이 이만큼의 성장 가능성, 이게 성장률이 있어? 요런 데는 돈을 갖다가 꼬라박으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런다고. 지금 은행 같은 경우 보면 막 퍼가 3배, 4배 그래요. 그러니까 퍼라는 건 이제 이익률을 나눈 거니까 자본 대비 뭐 이익률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퍼가 3배, 4배면 3년, 4년 요 돈을 벌면 이 회사를 사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엄청 싼 거라는 거야, 이게. 3년, 4년의 원금이 나면 이게 수익률로 치면 이게 몇 프로예요? 25%잖아. 25%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연수익률이 이게 넘어간다는 거라. 이런 계산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지될 수 있냐, 이 이익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맹점인 거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가 이 이익률이 크게 줄어들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 돈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다.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분들은 자신의 여윳돈이 얼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내가 너무 무거운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